원의 방정식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요 위에 부분, 요 위에 부분, 원의 방정식이 무언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형태 두 가지를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그 밑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제3의 원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는 오늘 해설하면서도 되게 많이 했던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밑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거고요. 요거 중에서 약간 특별한 녀석으로 이제 접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까지 딱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책에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요 단원에 그런 것도 있어요. 두 원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라는 용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어서 약간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내용은 좀 이따 다 설명을 하겠지만, 그림 보시면 돼요. 원이 있는데 직선이 있고 걔네들이 이런 상태만 안 만나고 요러면 한 점에서 만나고 요러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만나니 만나지 않니? 그게 위치 관계예요. 만난다면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그게 위치 관계라고. 그러니까 원, 뭐 지난 단원에서는 직선 배웠고 요번 단원에서 원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짬뽕 해가지고 원이랑 직선이 만나니 안 만나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원끼리도 원 두 개도 이렇게 생겼으면 안 만나는 거고 어쩌면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겹치면 두 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두 원의 위치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설명하고 나서 문제 안 풀면 또 날아가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일단 요 우리 지금 풀고 있는 요 교재 푸는 데는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딱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거는 제가 일단 킵했다가 나중에 우리 여러분 이제 복귀하고 나서 요거는 어차피 한 기말고사 시험범위쯤 되겠죠. 그 전쯤 해서 그때 내신 준비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원이 있어요. 이런 흰색으로 합시다. 원이 이렇게 가운데다 할까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을 긋는다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긴 직선. 지금 이런 직선이면 뭐 뻔히 보이죠? 안 만납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접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만들어 보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접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안 만나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되죠? 지금 책에 있는 그림 그대로 그냥 옮겨 놓은 건데,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었냐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죠? 글씨 좀 더 크게 쓸까요? 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긴 것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였고, 얘는 지금 직선이거든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니 직선의 방정식이니 얘기할 때 나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온 이유는 좌취였어요. 좌취. a, b라는 점에서 r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좌취. 그러니까 요 곡선 위에 있는 아무 좌표나 잡아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요 원 위에 있는 점의 좌표더라라는 말이야. 됐죠? 마찬가지로 직선도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 좌표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방정식의 근으로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이면 이거 만족하는 거고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이거 만족하는 건데, 자 번호를 매겨서 요거 1번 상황, 요거를 2번 상황, 요거를 3번 상황 이렇게 생겼다고 볼게요. 1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림을 딱 그려보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근데 원은 우리가 손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그릴 수가 없다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거 그릴 수 있지. 완전히 만나는 건 그릴 수 있는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1번 상황의 경우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면 두 점에서 만나. 책에서 그림으로 그려줬으면 두 점에서 만나. 이럴 수 있는데 책에서 그림으로 그려주고 몇 점에서 만나니 물어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딸도 아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 원과 이 직선이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이 그림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1번 상황은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건데, 그 말은 표시를 해볼까요? 요 점과 요 점은 어떻게 보면 원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거든요. 즉, 이 점의 좌표는 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고 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 즉 저 둘을 연립했을 때 근으로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냐면 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또는 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x에 관한 2차식, x랑 y에 관한 2차식, x랑 y에 관한 1차식, 이 둘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 누구란 이야기냐면 교점의 좌표들이더라 라는 거예요. 2차식이랑 1차식이야. 이거 어떻게 하죠? 1차를 2차에 대입하죠. y는 mx 더하기 n이니까 이 mx 더하기 n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y 자리에다가. 그럼 y는 사라져요. 뭐 문자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원래 a, b, r, m, n 이런 건 다 숫자로 나올 거니까 x만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태고, y 자리에 mx 더하기 n 집어넣으면 얘는 x에 관한 2차식 되겠죠. 그 x에 관한 2차식, 원래는 근이 두 개일 텐데 정말로 실근이 두 개면 교점의 x좌표가 두 개란 이야기니까, 교점의 x좌표가 두 개야? 그럼 교점이 두 개야 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교점 x좌표가 하나야. 이거 대입해가지고 x에 관한 2차식을 풀었는데 근이 하나밖에 없어. 실근, 중근으로 하나밖에 없어.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근이 하나밖에 없어.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만약에 이거 대입했는데 x에 관한 2차식 근이 없어. 실근 찾으려고 보니까 실근이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연립했을 때 근이 없다는 이야기는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그래프 그렸을 때 교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그럼 다시 이걸 정리해보면 이 얘기가 되는 거네. y 자리에 mx 더하기 n을 집어넣어서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상황은 뭐라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왔다고. x에 관한 2차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x에 관한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x에 관한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라는 말이야. 되죠?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판별식이 딱 0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원이랑 직선이랑 연립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라고요. 교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서 꼭 x 아니어도 돼요. 뭐 y를 통일해도 되고 x를 통일해도 되고, 어쨌든 근데 보통 x로 통일해요. 이것도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 집중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x에 관한 2차식을 만들어가지고 판별식을 쳐다보면 얘가 실근이 몇 개 있는지, 즉 교점의 x좌표가 몇 개 있는지가 나오고, 그 교점의 x좌표의 개수 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살펴볼 수 있어요.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인데, 요거 말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림을 정말 기하학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2번 상황 있죠? 2번 상황.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런 상황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직선을 접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중학교 때 요즘도 배우나 모르겠는데 1번 같은 거 있죠? 이런 선을 할선이라고 불렀거든요. 3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만나는 선. 이름이 없어요. 어쨌든 접선이 기준이 될 건데 이 접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에서 배울 때 여러분 했겠지만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선을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만나죠. 접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시해놓고 나니까 이거 어디서 본 거냐면 이거 좀 제가 일부러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요. 이렇게 접선이에요. 이거 위에다 덧칠한 거야. 그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유사한 걸 어디서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할 때 봤던 그림이랑 비슷하죠. 요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할 때 이런 그림 그렸잖아. 그치? 무슨 얘기야?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옆에다 그릴 텐데 노란색 두께, 이 두꺼운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노란색은 반지름이란 소리이고 이 빨간색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같으면 뭐다? 접선이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동일하면 이거 접선이라고. 그럼 1번 상황 할선은 뭐란 이야기예요? 반지름은 가만히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작아진 거지. 3번 상황은 뭐예요?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란 걸로 표시를 해볼까요? 이런 상황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짧다고. 반대로 이 뒤에까지 오는 거면 이런 상황인 거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다고. 그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뭐랑 뭐를 비교한다고요? 반지름이랑 반지름은 노란 거였죠.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이거 두 개를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만약에 반지름이 더 크다면 이건 1번 상황인 거지. 얘네 둘을 비교해서 만약 둘이 같다면 2번 상황인 거고 얘네 둘이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면 3번 상황이구나라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먼저 설명한 내용은 좀 식으로 푸는 거지 판별식 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좌표 교점 x좌표가 몇 개니라는 건 연립했을 때 근의 개수가 몇 개니 이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얘는 정말 그림 가지고 푸는 거죠. 물론 쟤도 결국엔 식으로 풀긴 해야겠지만 좀 더 그림에 가까운 녀석이고요. 추천하기를 요 녀석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이유는 식이 좀 더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별식은 볼 만큼 보지 않았어?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제 좀 익숙해져야지. 그죠? 까먹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둘은 핑계고, 세 번째로 이유를 대자면, 마지막에 꼭, 책의 제일 밑에 있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었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얘보다는 쟤를 많이 써요. 쟤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쟤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저걸로 유도하는 것이 더 편해요. 결과는 똑같지만. 그래서 전 이거 싫어요. 이걸로 고집할 거야. 해도 되는데 둘 다 알긴 알아야 돼요. 하지만 추천하자면 저 녀석을 조금 더 추천하고 우리가 식으로 막 푸는 거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그림 그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요 상황도 이해를 하자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둘을 비교해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요 그림 지우기 전에 하나만 그냥 잡소리 하나만 하자면 1번 상황이랑 3번 상황을 보면
판별식을 보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든 부등식이에요. 범위가 나와요. 근데 2번 상황은 어때요? 판별식 는 0 딱 떨어지고요. 반지름이랑 거리가 같대요. 딱 떨어져요. 등으로 떨어진다고. 문제 내기 뭐가 좋겠어? 얘가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상황 같은 거 있죠? 요 두 번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가서 쓸 텐데 이 세 가지 상황 중에 제일 괜찮은 뭐랄까? 괜찮은? 이라는 표현적인 상황구나. 제일 많이 보는 건 두 번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됐고 그래서 그림 지우고 책에 있는 내용 좀 보고요. 옆에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거기 가서도 문제 몇 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내용부터 보고 가시면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 한 문자를 소거하여 얻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 하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생겼대요. 봐봐. 뭐래? 원의 방정식 XY 2차식, 직선의 방정식 XY 1차식 그 두 개 연립해서 소거했다는 건 연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두 개 연립해서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서로 다른 두 식은 두 점이란 이야기고 판별식 0이야. 중근 가져요. 실근 하나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그걸 특별히 접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실근 없어요. 교점 없어요.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거 얘가 조금 더 괜찮다고 했어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할 거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둘이 딱 같아서 한 점에서 만나는 즉 접하는 경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꺼번에 기억을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 옆으로 가서 문제 좀 보고 가면 자 1108번부터 1111번까지인데 문제를 읽어보고 풀어보자고요. 이거 따서 볼까요? 자, 뭐 제가 다 풀 건 아니고요. 그냥 어떤 거다 이렇게 한번 보자는 이야기예요. 보시면 원이 하나 나와 있고 직선도 하나 나와 있고 위치관계를 말해보세요 입니다. 위치관계라는 게 뭐라고요? 몇 군데에서 만나는지 보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한 군데서 만나는지 두 군데서 만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 뭐란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 하래? 판별식을 이용하래. 두 번째 뭐 하래?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래요. 그러면 하나씩만 해보자고요. 위에 거부터 할까요? 요거는 제가 해볼 테니까 요건 여러분이 하세요. 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6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엔 x-y 더하기 3은 0 이렇게 생겼대요. 뭐 할 거라고? 연립할 거라고. y는 x 더하기 3 쏙 집어 넣을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은 36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36 좌변 다 넘기면 2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27이 0이에요. 인수분해 굳이 안 해보셔도 되고요.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판별식 생각하면 되죠?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겼죠?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요. 뭐라고? 얘가 실근 2개 있다고. 얘가 뭔데? 이거 둘이 연립한 식. 실근 2개 있대요. X좌표 2개 있다고. Y좌표도 당연히 2개 있겠죠. 교점 2개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 보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말이에요. 되죠? 이게 x제곱, y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연립하면 이렇게 식 금방 끝나거든요. 근데 밑에 거 봐. y제곱도 있고 여기 y도 있어요. 이걸
신경질 날 겁니다. 신경질 나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 1110번. 1110번도 한번 보면, 자, 요 녀석이에요. 얘도, 요거 제가 할 테니까 요건 여러분이 해보세요. 얘는 뭐 하라고 했냐면, 반지름이랑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이용해보세요. 거든요. 요 녀석 원의 중심 어디 있냐면, 1,2예요. 그쵸? 1,2. 반지름은 얼마냐면, 5예요.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고, 얘랑 직선 누구야? 2x-y 더하기 5는 0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우리 뭐 한다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한다고요.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분의 좌표 대입하는 거예요. 2 마이너스 2 더하기 5 여기에 절대값 뭐 어차피 양수여서 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분모 보시면 루트 5고요. 분자 보시면 5예요. 그래서 루트 5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다고? 5였다고요. 비교해보니까 누가 더 큰 거야? 반지름이 더 큰 거죠. 반지름이 더 크다는 건 어떤 상황이라고? 원 아이 야, 이거 원. 이거 여기 있네, 여기 원. 이거 원. 반지름이 5인데, 원의 중심에서 5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5래잖아. 더 가깝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얘가 당연히 훨씬 더 간단해요. 식이 좀 더 덜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됐고, 아이고, 깜짝이야. 왼쪽으로 다시 가서 밑에 이제 접선 이야기를 또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문제 풀러 갈 텐데, 요거는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외우긴 해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2학년 돼서 수학2라는 단원에 가보시면 거기서 이제 무슨 다항함수의 미분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접선이라는 걸 배워요. 그건 이제 원의 접선 말고 뭐 2차 포물선의 접선, 3차 다항함수의 접선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근데 그 접선 배울 때도 접선의 방정식을 똑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요. 목차가 똑같아요. 내용은 당연히 다르지. 근데 목차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정리할 때 그 목차대로 딱딱딱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아, 접선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다고요. 그거대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건데 접선 그러면 항상 세 가지 유형으로 접선을 구하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곡선 위에 지금 우리는 원을 하고 있으니까 원 위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세요거든요.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림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그림 가지고 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고 요 원 위에 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접선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그쵸?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라면 이렇게 접선 하나만 딱 있다고요. 두 번째 경우는 누가 나오냐면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얘도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원이 있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해보세요. 이런 거예요. 기울기가 1이라는 건 대충 요 정도 기울어져 있는 거라고 보면 요 정도 기울기를 가진 직선 중에서 얘한테 접하는 거 찾아보세요 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보자면 이렇게 두 개가 찾아지겠죠. 얘도 접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예요. 원이 있고 원 밖에 뭐 이런데 점이 있는 거야. 요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예요.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이라는 건 이 점을 지난 직선 중에 원에 접하는 거. 찾아보세요. 뭔 이러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에서 접선 그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그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식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 텐데 식은 외우셔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목차대로 기억을 해 두셔야 나중에도 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뭐 이과 가실 분들은 꼭 수학 2뿐만 아니라 미적분에 가서도 또 나오거든요.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 예,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고요. 요 특별한 점 있죠? 접점.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볼 거예요. 이거 좌표야 x1, y1의 숫자예요. 이 원 위에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뭐냐면 x제곱이죠. x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그래서 이거를 x 곱하기 x 더하기 y 곱하기 y는 r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x가 두 개죠. 한 군데다가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됩니다. 봐봐요. 이거 숫자라고 그랬어. x 문자 하나만 남아요. y1도 숫자예요. y라는 문자 하나만 남아요.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더라 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이게 중심이 0,0일 때만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 아니고요. 요거 자 중심이 0,0이 아닌 x-a의 제곱 y-b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쳐도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고맙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이지 제곱을 한 개 한 개로 쪼갠다고요. x-a의 제곱이니까 x-a 곱하기 x-a 더하기 y-b 곱하기 y-b 얘가 r제곱이다 라고 해놓고 나서 x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하는 거야. x1 y 하나에도 좌표를 대입하는 거예요. y1 이렇게. 그러면 다 숫자고요. x 하나 y 하나 남아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괜찮죠? 얘도 써놓을까요? 여기다가 우리 앞에 내용 정리한 데는 자리가 부족해서 요거 하나만 써있는데 뒤에 문제 풀러 가보면 얘도 또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식만 살짝 이거 원의 방정식 이렇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r제곱 해놓고 그냥 대입하면 끝난다고요. 아주 쉬운 녀석이에요. 두 번째 거는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인데 요 기울기가 나와 있는 경우는 외워야 되나? 일단 외우세요. 일단 외우는데 일단 외우긴 외우는데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말로만 할게요. 왜냐면 이거랑 똑같거든요. 자, 기울기가 m이라고 그냥 할까요?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접선이라는 건 우리 아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접선이라는 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이 같은 거야. 그게 접선이거든요. 기울기가 m인 어떤 직선이 있대. 기울기 m은 문제에 주어지는 거예요. 요 n을 이제 찾으셔야 되거든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힌트는 뭐라고?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요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r과 같더라. 가지고 n을 찾아보면 y는 mx 이것까지 주어진 거야 문제에. 뿔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좀 생뚱맞은가요? 여러분 책에도 보면 자, 이게 다네. 다 안 써있구나. 여러분 책에도 그냥 이렇게만 딸랑 써있거든요.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가 r이에요 가지고 n을 찾아보면 절대값이라서 이제 뿔마로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한정적일 때만 써요. 언제냐면 중심이 0,0일 때. 요 원의 중심이 0,0일 때. 그래서 얘도 없네요. 중심이 0,0일 때, 그때만 요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이 쓰일 녀석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알아두시면 좀 쏠쏠하게 쓸 수 있고, 이거 나중에 뭐 평행이동 이런 거 하셔가지고 다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알아두시면 뭐 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유도해내는 과정, 직선에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것 같다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마지막에 오는 거 있죠, 이거. 얘를 그 방법으로 원래 구해요. 요 원 밖에 있는 점,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까요? P, Q?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점에서 이 원에다 접선 그으세요라고 하면 P, Q를 지나는 어떤 직선 y-q는 m의 x-p예요. 지금 이 식에서 우리는 m만 모르거든요. 요거. 그런데 요 직선과 원의 중심 a, b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가지고 m 찾는 거예요. 찾으면 두 개 나와요. 그 두 개 대입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두 개 완성하는 거예요. 이건 얘네들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풀어야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도 중심이 0,0이 아니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가지고 n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좀 한정적인 경우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 되시면 외워두시되 구하는 과정 접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몇 번 얘기하냐 지금 한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한 5분 새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자 문제로 가보면 여기 이제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에는 이렇게 그냥 두 개만 나와 있어요. 풀어보라고. 근데 요거 산수 정도니까 해보시면 되고 제가 뒤에 가서 유형별 문제 나와 있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유형 10번부터 시작입니다. 그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보는 건 두 개였어요. 판별식을 보셔도 되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셔도 된다고요.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원이랑 그려놓고 판별식이랑 여기다 이렇게 두 개 썼잖아요. 그죠? 그거 이미지로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 유형 11번에 있는 건 접할 때예요. 접할 땐 뭐 한다고? 판별식 0이다 하던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하던가. 유형 12번은요. 안 만난대요. 입도 아프다. 입 아프다. 입 아파. 하도 많이 해가지고. 됐죠? 문제를 보면 이거 제가 산수 안 하고 넘어갈 건데 봐봐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대. 중심도 나와 있고요. 반지름 루트 5 아니야. 루트 5야.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판별식 보셔도 되고요. 추천하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하는 거예요. 하세요. 다음은요. 원, 중심, 반지름 다 나왔어요. 접한데 원의 중심에서
2,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2와 같다. 그걸로 K 찾으면 두 개 나오겠지. 됐죠?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1보다 더 크더라.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로 n의 범위 찾아서 안 되는 거 고르면 됩니다. 됐죠?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요 정도 산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유형 13번, 유형 14번 요런 데 나와 있는 건 요 두 개는 지금 접선 이야기, 아니 뭐지? 그 선분의 길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림 잘 보시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현의 길이, 지금 요 그림 그대로 살려서 갈게요. 현의 길이라는 건 요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 보이나요? 이 칠판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책으로 유형 13번 보시면 돼요.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직각삼각형. 이거 공식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피타고라스랑 원 할 때, 도형 할 때 다 했던 거라고. 봐봐. 여기 지금 수선 떨어뜨리면 원이잖아요. 원에선 이런 성질 있지.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떨어뜨리면 이등분 한다고 이렇게. 그지? 반지름은 문제 주어져 있을 거고요. 보통은 현의 길이 구할 때 이 현을 포함한 직선의 방정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그걸 이용하면 현의 길이 절반을 피타고라스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배 하면 그냥 답 되는 거지. 그걸 그냥 한 방에 쓰자 보니까 이렇게 써졌는데 이걸 굳이 왜 외우냐고. 이미 알고 있는 건데 피타고라스. 그쵸? 옆에 있는 그림도 보자고요. 직각삼각형 보이죠? 길이 구하라는 건 한 90%는 다 직각삼각형이에요. 봐봐. 원이 있고요. 원 밖에 어떤 점에서 접선 그은 건데 물론 원래는 접선이 얘만 있는 건 아니라 이 밑으로도 이렇게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직각삼각형 합동이에요. 위에 거 아래 거 두 개가.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만 그려져 있는 건데 얘도 보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수직으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죠. 이건 반지름이고요. 이거는 뭐 좌표 문제 있을 거예요. 원의 중심이랑 원 밖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죠. 이거 피타고라스 이용하면 접선의 길이 구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공식 외우는 거 아니고 피타고라스라고 그림만 잘 떠올려 보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56번 문제만 좀 보고 가자면 원이 있대요. 직선이 있대요. 교점이 두 개 있대요. 교점 사이 거리 구하세요인데 혹시 저 문제를 보고 제가 괜히 또 이런 말 해서 헷갈릴까 싶은데 교점의 좌표를 찾으려고 달겨드시면 물론 찾자면 찾을 수는 있어요. 뭐 좀 근해 공식 같은 걸로 찾아도 나오긴 하겠죠. 3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다고 해서 두 점의 좌표 찾아가지고 두 점 사이 거리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구하라고 뭐 나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고 말은 이렇게 써 있지만 원이랑 직선이 만나고 그 교점을 AB라 하고 선분 AB를 구하라고 했지만 결국 뭐 하라는 거야? 현의 길이 구하세요 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도 찾아야 되고 반지름도 찾아야 돼요. 그걸로 요 그림 떠올리셔서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현의 길이 구할 수 있고 얘도요.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요 원에다가 접선 그었대. 그 접점을 B라고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 구하세요. B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그림 떠올리라는 거야. 그죠? 이 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이랑 반지름 찾은 다음에 이 그림 떠올려가지고 피타고라스 쓰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산수니까 요거 제가 안 하고 넘어갑니다. 저 뒤에 가보면 현 얘기가 하나 더 나와요. 제일 마지막 유형으로 잠깐 보고 가자고요. 20번인데 유형 20번에 보시면 공통인 현 얘기 나오죠.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었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이 필요하거든요. 봐봐.
공통인 현이라는 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얘를 얘기하는 건데 이 하얀색 선분은 왼쪽 원한테도 현이고 오른쪽 원한테도 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공통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공통현, 공통인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길이를 구할 때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 두 원 중에 아무거나 알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했다고. 이 직선 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풀이할 때도 했다 이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어떻게 구한다고? 빼서 구한다고. K에 마이너스 1 넣어서. 내가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돌아볼 때마다 시청자 수가 한 번씩 줄어들고 있어. 뭐야, 뭐 집에 가니? 야, 집이잖아. 어디 가는 거야? 다들 잠깐 핸드폰 딴짓하지 마. 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원의 중심에서 거기까지의 거리 가지고 피타고라스 현의 길이 구할 수 있다고. 그죠? 현의 길이 구하는 건 똑같고.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때문에 얘는 유형 20번에 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유형 15번. 요 유형 15번도요.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해요. 봐봐. 이렇게 생긴 건데 잠시만요. 이거 아니고 이거다. 뭐야 이거 아니고요. 샷. 자,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게 이거다. 7번이죠. 봐봐요. 그림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어요. 제가 이거 아까 풀이도 했어요.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떤 점이 있을 때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얘한테 제일 가까운 거 멀리 있는 거 그거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원이 있고 원 밖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직선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상황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원의 중심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거나 반지름을 더했어. 이 선의 연장선 위에 최대가 되는 점과 최소가 되는 점이 동시에 존재했다고요. 얘라고 다르지 않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의 수선을 떨어뜨려요. 그 길이에서 반지름 빼고 더한 거. 요것만 차이가 나요. 사이사이에 껴있는 게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얘는 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되는 점이 아니면 이렇게 그어져요. 선분이. 그죠? 길이를 찾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어진다고. 점이 이렇게 움직여가면 선분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어 있어요. 길이가. 근데 얘는 원주 위에 있는 원의 둘레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최소가 되는 점 말고 다른 점을 고르면 이렇게 수선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리를 구할 때 얘는 직선과의 거리니까 수선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것만 차이가 난다고요.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건 완전히 똑같다. 상황이. 원의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던가 빼서 최대 최소를 구한다예요. 됐죠?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유형도 제가 안 하고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유형 16번, 17번, 18번 요거 3개인데 이 3개가 접선 이야기예요. 16번부터 보시면 책에는 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 박스 내용 먼저 보고 갈게요. 박스에 보시면 괄호 1번, 괄호 2번 2개거든요. 괄호 1번 뭐래? 중심이 0,0인 원이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아까 얘기한 그 공식이에요. mx mx 뿔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근데 중심이 0,0이 아니면 그때는 공식 없죠.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식이 없진 않지만 너무 복잡하거든.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중심이 0,0이 아니면 그때는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더하기 k라고 놓고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와 같다. 그걸 이용해서 그냥 k를 구하세요라는 말이에요. 하나 풀어보고 갈까요? 봐봐요. 이런 거 하나 보자고요. 68번. 원이 있대요. 저 원. 중심 좌표 어디 있냐면 1,-2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예요. 기울기가 2인 직선 구하래요. 그럼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요 k만 찾으면 되죠. 찾는 힌트는 뭐다?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더라. 1,-2에서 2x-y 더하기 k는 0까지의 거리예요. 거리 d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좌표 대입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 더하기 k 절대값 얘가 2더라. 됐죠? 그래서 절대값 4 더하기 k가 요거 분모 계산하시면 루트 5예요. 2 루트 5 이렇게 생겼으니까 4 더하기 k는 뿔마 2 루트 5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k는 4 뿔마 2 루트 5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k가 누구다? y절편이다.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건 두 y절편의 곱을 물어봤어요. 이거 둘이 곱하래. 답은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푸는 과정에 뭐가 있다? 그냥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에 거리 몇 번째 하는 거야. 입 아파. 버튼 누르면 나왔으면 좋겠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됐죠? 뭔가 좀 코드를 좀 정할까? 내가 소리를 빽 지르면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너무 똑같은 말 몇 번째 하는 거야 지금? 오. 다음은요. 이번엔 좌표가 주어진 경우야. 좌표가 주어진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제곱을 쪼개고 쪼개서 하나씩 대입하기로 했어요. 좀 더 요거 그냥 딱 접선 구하는 건데 그냥 대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에 a, b라는 점에서 접선이 있대요. 그럼 자, 원래는 원이 어떻게 생겼다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인데 이걸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 곱하기 x x 곱하기 x y 곱하기 y는 20 이렇게 써놓고 나서 뭐 한다고? 좌표를 하나씩 대입한다고요. 하나는 a로 하나는 b로 얘가 뭐냐면 a, b에서의 접선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됐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3이래. 그럼 기울기 알아보려면 뭐 해야 돼요? y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요 직선 옆으로 가져와서 by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20 이렇게 생겼고요. b로 다 나누시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20이에요.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숫자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겠지. 그쵸? 얘가 3이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좀 이렇게 쓸까요? a는 마이너스 3b다. 되죠? 네. 요게 찾은 하나의 식이고요. 그럼 또 하나 식이 있어야 이제 a랑 b를 찾을 텐데 또 하나 힌트는 뭐냐면 어쨌든 a, b가 요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이 원 위에 있는 점 a, b니까. 그래서 제가 밑줄 그은 요 두 개의 식을 연립하시면 되고요. 연립한다고 하기도 되게 민망하죠. a 자리에 마이너스 3b 집어넣어가지고 b 찾고 찾은 두 개로 a 찾고 곱하시면 답 되겠죠. 원래는 두 쌍 나올 텐데 a 곱하기 b의 값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선 찾는 거 쉽죠? 좌표가 주어진 경우면 아주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말한 이거 안 하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은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자, 다음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었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내용 정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얘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제일 중요해요. 얘가 결국에는 접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은 아니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 봐봐.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어떤 접선을 그었다는 건 일단 직선 이렇게 두고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를 이용한대요. 그러니까 1,2라는 점에서 저 원에다가 접선 그을 거래요. 그럼 직선은 누구다? 직선은 누구다? y-2는 기울기는 아직 모르겠어요. x-1 이렇게 생겼는데 요 직선에서 원의 중심 -2,1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인 1과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뭐 해봐 계속. mx y m 더하기 2는 0이에요. 거리 구해보면 뭐 이상한 소리 나는데? 아닌가? 거리 구해보면 루트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1을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더하기 2 여기에 절대값 한 것이 1이다. 반지름. 그래서 요 m을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서 m을 찾으시면 되겠죠. 뭐 푸는 거야.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요 녀석은 분자부터 보시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더하기 1이 우변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고요. 뭐 해야겠어요? 양변 제곱해야겠죠? 루트 때문에. 제곱하면 자연스럽게 절대값도 사라져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하시면 좌변은 9m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1이 m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좌변 넘기시면 8m제곱 마이너스 6m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m의 합은 8분의 6,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 뭐 너무 쉬워서 더 할 얘기도 없어요. 마지막 하나는 유형 19번이에요. 유형업에 나와 있는 건데 제목을 보아하니 어디서 본 듯 어디서 봤냐면 직선할 때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 그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유형 얘기하면서 그 소리 했죠. 그냥 테크니컬한 문제예요. 뭘 내용을 막 이해하고 막 이해를 했으면 답이 나오겠지만 이해를 못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돼요. 시작만 잘하면 돼. 중요한 건 뭐였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누구인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점이 누구인지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 점 2,-1이랑 요 원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AP의 중점의 좌치를 구하래요.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점 누군데? 얘지 얘. AP의 중점. 이게 내가 구해야 하는 점이고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어떻게 두기로 했냐면 소문자 x, y 이렇게 두기로 했다고요. 그럼 점 A는 누구야? 가만히 있는 점이에요. 그냥 2,-1. 땡큐. 얘 신경 쓸 거 없고요. 점 P는 누군데? 몰라.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야.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에요. 얘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 숫자로 얼마 이렇게 딱 쓸 수가 없잖아요. 문제에 주어진 점이긴 한데 가만히 있는 점이 아니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두기로 했냐면 대문자 x, y다 이렇게 두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된다고? 이 둘 사이의 관계 대문자 x랑 대문자 y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얘네들과 얘네들 사이의 관계. 그것만 찾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 근데 이 얘네들은 이렇게 대문자 x랑 대문자 y. 얘네들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굳이 쓰자면 이런 거야. x 더하기 2의 제곱이랑 y 더하기 1의 제곱 한 것이 4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관계를 찾겠다는 건 그냥 하나의 식을에다 이 둘을 다 포함한 식을 찾겠다 그런 소리예요. 대문자 x, y가 포함된 식을 찾으면 이렇게 생겼다고. 됐죠? 그 다음은 뭐 한다고? 얘랑 얘 사이의 관계식 찾겠다고요. 힌트가 뭔데? 이거지. A, P의 중점이라며.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중점의 x좌표인 x는 누구랑 똑같다? 2랑 대문자 x를 더해서 반 나눈 거와 같고 중점의 y좌표인 소문자 y는 마이너스 1이랑 대문자 y를 더해서 반 나눈 거와 같더라 라는 거예요. 그쵸? 이게 내가 찾아야 되는 식이었다고요. 물론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긴 해야죠.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얘를 소문자 x로 바꿔치기 하는 거고 얘를 소문자 y로 바꿔치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 요리로 넘기고요. 이 요리로 넘겨서 x는 2x-2 이렇게 쓸 거고 얘도요. y는 2y 더하기 1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 대입한다고. 이거 그냥 여기다가 쑥 여기다가 쑥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된다? 2x-2 더하기 2의 제곱 2y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얘가 4더라. 그죠? 뭐 이거 없어질 숫자들 뭐 대충 정리해보면 2x의 완전 제곱이고 2y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4가 될 거고요. 이거 좀 배기 싫잖아, 그지? 2로 나누면 되죠. 근데 2가 아니라 제곱이니까 4로 나눠야겠네, 그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다 나누면 얘는 x제곱, 얘는 y 더하기 1의 제곱. 이게 얼마다? 1이다. 그죠? 결론적으로 뭐 나왔다고요? 소문자 x랑 소문자 y가 하나의 식으로 정리되더라라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뭐 할 건데, 이제. 이 점 자취의 길이를 구하래요. 이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얘잖아. 길이를 구하래. 뭐 하라는 거야? 써놓고 나서 이게 뭔데? 원. 뭐 하래?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래. 반지름 얼마다? 1이다. 둘레 길이는 2파이다. 되죠? 오! 해서 원의 방정식 끝까지 제가 기본적인 설명들은 좀 다 했고요. 5분 지났네. 9시에 딱 끝나려고 했는데.